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깐 관계 맺다가 다 원점으로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타던 차 지금도 타나요? 전에 우리가 만나던 오빠 지금도 만나나요? 무소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갖고 있는 거야. 내 남편 너 가져. 저는 한국 나이로 이제 51살이 됩니다. 그 표정은 뭔 표정인가요? 이제 51인데 저는 진짜 제가 해병대에 나오면서요. 약간 해병대는 해병대 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병대 막 이런 게 약간 그 각인된 것도 있고 세뇌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해병대 정신으로 내 인생에 되게 좋은 일들도 많이 했어요. 남들이 다 못한다라고 할 때, 왜냐면 제가 공고 나와서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는데 전 해병대 정신으로 이제 25살에 음악대학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시원 총무도 하고 식당에서 손님도 받고 이제 근데도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언제가 지금이 힘들다 안 힘들다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다 안 해준다의 그 기준으로 보통 뭘로 할까요? 네? 씻고 나서요? 네? 친구 남편. 친구 남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씻고 나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친구 남편이 내 남편은 이렇게 해줬다더라. 내 남편은 씻고 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질 않는다. 아니면 내 남편은 씻고 나서 잔다. 뭔가 그 기준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이냐 안 힘든 시간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준은 매우 간단해요. 내가 50살이고 내가 60살이면 내가 60살 살아올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인간은 기억해요. 인간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너무 힘든 날이 오면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을 늘리고 그때의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 기억하나 봤더니 다음에 비슷한 날이 힘든 날이 환경이 오면은 주의하려는 거래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었었던 시절, 너무 서러웠던 시절, 너무 마음 아팠던 시절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갖고 지금 무거운 무게를 무겁냐 가볍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때가 전 제일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이틀 3일에 한 번씩 계속 맞았어요. 저녁마다. 낮에도 맞고 저녁에도 맞고. 그래서 부대에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93년이니까 이제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엄청 때리고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개구리 먹이고 별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기준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내가 사회에 나와서 힘들어도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나 옛날에 어렸을 적에 나 그렇게 힘들었었는데도 나 다 견뎠어? 그러니까 주로 운동선수들이 나중에 잘 되는 분들이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야, 그때 그렇게 힘들게 운동했는데. 그래서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 중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와서 친척도 없고 뭣도 없는데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이거 못해?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뿌리내리게 한 큰 힘이 된 게 있어요. 유대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버전이 생긴 거예요. 너무 잘 참고 너무 잘 견뎌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 경우에는 갱년기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를 좀 분석하면 제 나름에 일단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가 싫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솔직히 강연도 옛날에는 너무 막 할 얘기도 많고 막 와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쫙쫙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젠 귀도 안 들려. 친구 남편이라고 하는데 씻고 나서로 들리고. 뭐가 사람이 순발력이 전에는 막 제가 생각해도 야 기가 막히다 막 쫙쫙쫙 이렇게 됐거든요. 옛날 강연 영상에 보면. 근데 이제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팍 돌아갔던 게 이렇게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잘했던 때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눈구녕은 있는 거야. 지가 안 되는 건 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우 나 갱년기야 그러면 주변에서 아유 뭐 화이팅 힘내 그러다가 그거 뭐 한 6개월 1년에 끝내야 되는데 막 아들이 군대 갔다 제대했는데도 엄마가 계속 갱년기래. 아들 제대한 때까지. 그러면 이제 엄마 좀 너무 길어. 유난하셔. 그럼 또 그때 상처를 잘 받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할 때. 그리고 더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유, 이런 말 자주 하는 것도 민폐야. 사람들한테 힘들다 하는 것도 좀 나 그래. 그러니까 최악인 사람이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착하고 자존심 센 사람. 자존심 세니까 남이 나 무시하는 것도 싫고, 착하니까 남한테 피해주고 좀 힘들다 말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상태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자존심은 좀 센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자존심이 세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이 얼마 힘들어요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팍 도니까 애드립, 유머 이런 게 엄청 빨리빨리 돌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일은 어떻게 계속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기 싫다고 엄마 역할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 하기 싫다고 갑자기 남편들이 그냥 자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자연이다만 보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행복합니다. 노루 맛있습니다. 이런 거 짝대기로 막 흙 파서 집 만드는 거 보고. 왜? 갑자기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리로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뭐라고요? 맞아요. 쇼핑. 사람이 물건을 고르려고 할 때 아주 강력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남녀관계, 성관계를 할 때 인간이 극도로 뭔가 희열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막 그런 관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 빨리 딱 땡기는 게 쇼핑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필요할 거를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것 같은 거를 사는 거예요. 자기는 66인데 55를 사. 왜 그러는 거겠어요? 언젠가는 지가 55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77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4.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 지금은 아니지만. 왜? 그때 우리는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숨 쉬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만 사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게 술이 될 수 있고 아주 강한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되게 단순하게 함께 솔루션을 생각할게요. 근데 그 물건을 사는 건 계속 사도 절대 고쳐지지 않고 더 센 걸 원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인간은 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슷하게 사면, 그러니까 과하게 땡겨 쓴 거는 더 강한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물질을 사는 것도 이걸 버리라가 아니에요. 결국은 경험을 사는 게 되게 좋거든요. 뭘 사는 게 좋다고요?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건 물질을 산 거예요? 네. 근데 좀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막내 누나가 옛날에 저한테 하는 말투거든요. 그게 제일 싫어. 김미자, 말을 그렇게 정말 좋게 하면 되는데. 경험 창호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험! 누나 틀린 말 안 해.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매형이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매형이 다른 집 사람인데도 너무 이해가 돼요, 진짜. 자, 경험을 사는 건데, 경험은 뭐에서 나오냐면 취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갈 때 좋은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좋은지,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취향에서 나와요. 근데 그 취향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전 그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갑자기 물질에서 영혼으로 돌리긴 어려워요. 갑자기 무소유해라. 맨날 마켓컬리하고 또 우리 쿠팡 VIP님 오셨네. 아주 그냥. 쿠팡이 왜 좋아요? 속도를? 맞아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내가 샀어. 산 거를 올 때 받아야지 그 희열이 팍 터지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해주는 게 쿠팡인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반품. 그래서 또라이인 거야. 얼마나 유통회사가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에? 그냥 애초에 그 물건을 시킨 게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게 보통 아니에요. 내 정서의 허기가 이걸 순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도 있고 반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건이 말고 취향을 알아가면서 취향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시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를 위해서요? 결국은 그 행위를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근데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인간은 충족되기 시작하면 물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마치 어두움은 구멍난 소쿠리로 풀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떻게 해야 퍼져요? 아니, 빛이라는 단어를 저런 목소리를 하기도 어려운데요. 빛이요. 빛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빛! 그거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쳐올 때 하는 그 빛 아니에요? 왜 왔어? 언니, 나 빚 받으러 왔어! 남의 돈 갖고 가고 언니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 나는 그런 빚쟁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네? 빚 받으러 왔어! 자, 이 빚이잖아요. 자, 그러니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퍼지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경험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야 물질에서 조금씩 자동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 맛을 알아가면 인간은 나중에 결국 어떤 걸 좀 알아가냐면, 아, 내가 물질이 너무 많구나. 물건은 필요 이상이 되면 마음이 알찰수록 버거워지는 걸 느껴요. 아, 이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엄청난 돈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기부하고 얼굴이 좋겠어요? 내면 세계가 충만해지니까 이 돈이 나한테 굳이 필요 없는 돈이야. 그래,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곳으로 가. 나는 실존적 텅 빈 충만이 있어. 무소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갖고 있는 거야. 나머진 다 짐이야. 너 이거 필요한데 써. 내 남편 너 가져. 난 이미 자유로워. 언니 이 새끼 가질래? 아니 나는 충만해 지금. 언니 난 충만해. 여러분 충만하나요? 충만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무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내가 소유도 아니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에게 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잠깐 관계 맺다가 다 원점으로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50년, 70년만 지나도. 전에 우리가 타던 차 지금도 타나요? 딴 분이 타고 있죠. 전에 우리가 만나던 오빠 지금도 만나나요? 딴 여자분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유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단어가 되게 일시적이고 제한적 단어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존하지만 당장 엄청난 쾌락을 주는 건 반드시 엄청 주고 엄청나게 목마르게 해버려요. 내성이 생기게 하고. 이건 마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커피도 심각하게 마시면 그럴 수 있고, 드링크제도 그럴 수 있고, 남녀관계도 그럴 수 있고, 쇼핑도 그럴 수 있고, 음식, 술, 게임. 그 쾌락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소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소소하게 숨 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그래, 부담스러우는 거 덜자. 짐 너무 많아. 이 공간 빼. 옷 너무 많아. 신발 너무 많아. 인간관계 쓸데없이 너무 많이 했네. 정리해. 전화번호 보고 지울 거 다 지워. 자랑하던 인맥 의미 없어. 오롯하게 내 그걸 보낼게. 그때 사람이 생기는 딱 느낌과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자유로움, 자족, 고맙다고 많이 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람은 참 만나고 이야기를 들음으로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조그만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심장 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